자, 이번 시간에는 그 폴리곤의 기본 사각형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좀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 익스트루드라는 거는 이제 폴리곤 면에서 이제 면을 좀 뽑아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익스트루드를 이용을 해서 제가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크리에이트의 폴리곤 프리미티브스에 여기 큐브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쉘프 탭에 여기 폴리곤 모델링 쪽에 이 아이콘, 그리고 뭐 아이콘 뭐 여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자주 등록하는 거 제가 그 설명 한번 드렸는데 쉘프 등록하기, 예, 그 쉘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사각형의 폴리곤이 하나 있습니다. 네, 폴리곤이 있고, 제가 어떤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면을 한번 뽑아볼게요. 네, 면을 뽑는 방식은 이제 컴포넌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컴포넌트 모드로 가는 방법은 F8을 이용을 해서 컴포넌트로 가서 여기서 페이스면을 선택을 해주거나, 예,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페이스 눌러가지고, 예, 선택을 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면을 뽑아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에디트 메시에 보시면 여기 익스트루드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쉘프에 보면 이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네, 이 모양의 아이콘이 익스트루드의 그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은 이렇게 면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이 사각형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한 축으로 스케일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가운데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스케일을 줄일 수 있어요. 선택된 면이겠죠. 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원을 누르면 로테이션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스케일 좀 줄이고요. 이렇게 면을 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면을 뽑을 수 있는 명령인데, 그리고 요 아이콘 동그란 게 있네요. 요거는 제가 이제 날개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 방향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월드 축을 결정하는 건데,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봅시다. 자, 익스트루드는 면만 되는 게 아니고, 자, 엣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도 익스트루드가 돼요. 네, 동일한 명령을 쓰면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해서 면을 뽑아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버텍스도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버텍스 점점도 뽑아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드가 뭐 면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면에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뽑아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마야에서는 그 동일한 명령어, 지금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했죠. 계속 이제 같은 명령어를 반복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단축키 중에 G가 있어요. 단축키 G를 눌러주면 방금 전에 적용한 명령어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G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쪽에 이제 날개 부분을 제가 만들 건데, 날개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G 눌러가지고 이렇게 뽑아내주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노멀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뽑아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줄여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면이 겹쳐요. 그러면은 이렇게 면이 겹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뽑아내면 이렇게 면이 있죠. 예. 이 부분 면이 있는데 이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에러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 같은 경우에 겹치지 않게 살짝 이렇게 뽑아줍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할게요. 단축키 G를 누르면 방금 적용한 명령어를 쓸 수 있다고 했죠. 네, 이렇게 좀 줄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 지금 올렸을 때 보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노멀 방향, 우리가 뽑아냈을 때, 이거 노멀이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나온 면의 그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면의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기본 월드 축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번 또 중간을 볼까요? 뒤에 또 추진체가 나오는 부분, 뭐 엔진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익스트루드를 해서 스케일을 한번 줄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단축키 G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다시 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G.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줄여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반대쪽까지 Shift 이용해서 양쪽을 뽑아내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면을 뽑아냈기 때문에 면이 겹쳐져 있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단축키 G 눌러서 그냥 면 뽑아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뭐 저는 계속 뭐 만들어 보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도 쭉쭉 나오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인 연습으로 인해서 좀 노하우가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꼭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양을 계속 잡으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많이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간단한 비행기 모양이 뚝딱 만들어졌죠. 네. 뭐 F8을 다시 컴포넌트 모드에서 F8 눌러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네, 아니면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얘가 이제 부드럽게 나왔을 때 모양을 보려면 숫자키 3번을 눌러보시면은 대략 부드러운 모양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수정하고 싶으면 3번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스케일 같은 걸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끝에가 좀 너무 둥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끝에 모양에 이제 엣지를 좀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뭐 엣지 추가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저는 약간만 뺄게요. 약간만 빼겠습니다. 뭐 배배를 줘도 되는데, 네. 그다음 다시 3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각진 모양도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1번 키 여기도 좀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제가 엣지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다가 요 아이콘이 뭐냐? 네, 배배를 좀 줘볼게요. 익스트루드 말고 배배. 배배 같은 걸 줘도 네, 이렇게 각지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익스트루드를 줘도 되고 배배를 줘도 되고 정답은 없어요. 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특별히 정답은 없어요. 이게 맞다, 아니다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면을 빼주면은 지금 보시면 히스토리도 많이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완성을 한 다음에는 디피트 바이 타입의 히스토리 해서 깔끔하게 다 날려주시는 게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얘가 렌더링을 만약에 걸게 되면 이제 부드럽게 안 나오고 이렇게 각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3번 키를 눌러도 이게 각지게 나온단 말이죠. 부드럽게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모델링을 다 하고, 폴리곤 같은 경우 모델링을 한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어질 때 뭐 각진 게 맞다 그러면 각지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시에 보시면 여기 스무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스무스로 걸어 주셔야 돼요. 스무스를 걸어야지 부드럽게 나오고요. 스무스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면에 정 가운데를 한번 이 엣지 하나를 점을 찍어서 하나를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점 찍어서 면을 나누는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자, 날개에도 하나가 면이 들어가죠. 여기도 들어가고. 한번 볼까요? 사각 박스를 하나 열어서 볼게요. 네. 자, 사각 박스를 열어서 보시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 복사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엣지 면 정 가운데, 네, 정 가운데 기점으로 선이 하나 생겼고요. 여기도 정 가운데 기점으로 선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해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부드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케일은 줄지만은 부드럽게 보이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보시면은 이 면을 더 쪼갠 거죠. 네, 이렇게 한 번씩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두 번 적용을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죠. 네, 처음 한 번 한 거를 적용을, 이 스무스를 적용해주면 여기 디비전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디비전을 2로 바꿔주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나눠줄 건지를 이 디비전을 결정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비행기 선택해서 스무스 한번 주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네, 좀 더 부드럽게 하겠다 그러면 디비전 2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비행기를 우리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면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 도형에서 면 뽑아내는데 상당히 많이 쓰는 명령어예요. 진짜로 그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진짜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이 익스트루드입니다. 뭐만 조금 하다 보면 맨날 익스트루드 그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도 만들었지만 뭐 다른 형태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뭐 보통 망치 같은 걸 만든다 그래도 뭐 그 사각형을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비행기 하나 모델링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설명을 다 해서 그렇지 만약 설명 안 하면 뭐 한 5분 내로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도형을 뭐 컴포넌트 모드로 그러니까 기본으로 만들어서 컴포넌트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을 한번 주변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양들을 한 번씩 만들면서 이 모델링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본 도형을 이용한 그 비행기 만드는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